퇴직 후에도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 매일 출근하던 시간에 이제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서는 사람. 퇴직 후 1년차 65세의 전직 공무원 김성호 씨는 두 번째 눈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년 퇴직 후 처음으로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렌즈를 통해 자신이 놓쳤던 수많은 풍경과 사람,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우리는 흔히 퇴직 후의 삶을 비워지는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김성호 씨의 사진 일기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예전엔 풍경을 봐도 목적이 있었어요. 보고 판단하고 처리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바라봅니다. 그게 얼마나 다른 일인지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퇴직 직후 김 씨는 극심한 공허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침마다 울리던 알람은 멈췄고 출근길에 소음이 사라지자 집 안엔 낯선 정적이 자리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그저 TV와 신문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한테 이제 어떤 역할이 있나.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의 카메라를 만졌습니다. 렌즈 너머로 비친 고양이의 눈빛, 늦은 오후 햇살에 비친 먼지 입자 하나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걸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장면, 시장에서 손주 얘기하며 웃는 상인들, 낡은 철제 의자에 앉은 노인들의 그림자까지. 그의 카메라는 현실을 기록하는 도구를 넘어 마음을 치유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처음부터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반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사진이냐, 시간 남아서 취미 찾은 거지 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딘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첫 해는 자존감이 가장 흔들릴 때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세상과 단절된 듯 느껴지죠. 김 씨 역시 처음엔 내가 찍은 사진이 뭐 대단하다고 하며 자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사진 동호회에 참석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60대, 70대 회원들이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고 촬영 팁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공감이구나.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다시 이름을 불렸습니다. 김성호님, 이번엔 어떤 사진 찍으셨어요? 단 한마디가 그에게 사회적 복귀를 의미했습니다. 사진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촬영을 하며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했고 미소를 건네야 했습니다. 예전엔 공무원으로서 형식적 인사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진심 어린 대화를 배우게 된 거죠. 그는 말합니다. 렌즈를 들이대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예전의 보고서보다 훨씬 어렵고 또 훨씬 따뜻하더군요. 이렇게 사진은 그에게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카메라 장비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는 중고 거래를 통해 부담을 줄였고 지출 대신 활동을 늘렸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대신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 것. 그렇게 절약과 몰입의 균형을 찾으면서 그는 퇴직 후 재정 관리의 새로운 방식을 체득했습니다. 즉 돈을 줄이는 대신 시간을 채우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결국 퇴직 후 삶에서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김 씨의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예전엔 나이 드니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자신을 탓했지만 사진을 하면서 오히려 집중력과 관찰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의 피사체를 정해 촬영하고 그날의 감정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따뜻해서 사람들의 그림자도 부드러웠다. 이런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복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사진 명상이라 불렀습니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은 동시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김 씨의 사례는 은퇴 이후 정체성 재구성에 좋은 예입니다. 직장에서는 직급이 곧 정체성이지만 퇴직 후에는 무엇을 하며 사는가가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활동 기반 정체성이라 부릅니다. 즉,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뒤에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갖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사진, 그림, 글쓰기, 음악 등은 모두 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은퇴자 우울증 연구에 따르면 창작형 취미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서 안정 지수가 4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관찰하고 표현하는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김 씨가 사진을 통해 얻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취미의 선언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자세를 상징합니다. 삶을 소비하던 시기에서 삶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시기로의 전환. 그것이 바로 은퇴 이후의 진짜 성장입니다. 퇴직 후 불안과 공허를 느끼는 분들에게 김 씨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관심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세는 대신 남아있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둘째, 관계의 문을 닫지 마세요. 혼자 하는 취미라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완벽함을 내려놓으세요. 잘 찍은 사진보다 오늘 하루를 기록한 사진이 더 값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담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후반부가 한 권의 앨범처럼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목표는 한 장의 멋진 사진이 아니라 하루의 진심을 담는 겁니다. 우리는 퇴직을 끝이 아닌 새로운 관찰의 시작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두 번째 눈일지도 모릅니다. 그 눈은 카메라일 수도 있고 펜일 수도 또는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세상을 보는 용기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보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자유와 여유를 떠올린다. 하지만 막상 그 시기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감정이다. 긴장과 해방이 교차하고 안도감 뒤에는 막연한 불안이 밀려온다. 퇴직은 단순히 일의 끝이 아니라 관계와 정체성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김성호 씨의 사진 일기는 바로 그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이었다.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자신을 관찰자의 위치에 두었다. 늘 보고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보는 사람이 된 것이다. 직장에서는 판단이 먼저였지만 카메라를 든 뒤엔 이해가 먼저였다. 그 작은 변화가 그의 마음을 서서히 회복시켰다. 사진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피사체를 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붙잡고 존재를 증명하며 나 자신을 세상과 연결하는 과정이다. 김 씨가 렌즈를 통해 마주한 것은 풍경이 아니라 나의 흔적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나가며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 오늘은 어떤 빛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 한마디는 어느새 그의 하루를 다시 설계하게 만들었다. 삶의 리듬이 생기고 그 리듬 속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퇴직 후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시간의 리듬을 잃기 때문이다. 일정이 사라지고 목표가 없어지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무너진다. 하지만 작은 루틴이라도 스스로 만들면 그 루틴이 삶을 다시 세운다. 김 씨에겐 사진이 그 역할을 한 것이다. 퇴직 후의 공허감은 단순히 일이 사라져서 생기는 게 아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 감정은 은퇴자들의 마음을 천천히 잠식한다. 김 씨는 처음엔 사진이 시간 때우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가 찍은 사진을 본 친구가 너무 따뜻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울컥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다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는 매달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사진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의 증명사진을 찍어드리고 아이들에게 촬영을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진이 내 두 번째 눈이라면 봉사는 내 세 번째 손이었어요. 세상을 다시 만지게 해줬거든요. 이 말 속에는 은퇴 이후에도 쓸모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은퇴 이후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소속감이다. 김 씨가 참여한 사진 동호회는 그에게 작은 사회였다. 회원들은 각자의 사연을 품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퇴직 이후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함께 모여 서로의 사진을 보며 웃고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사회의 일부가 되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소속의 치유력이라 부른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감각이 인간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렇게 표현했다. 퇴직 후엔 이름 대신 호칭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동호회에선 다시 김 선배, 성우님이라고 불려요. 그게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것이 곧 존재의 회복이다. 사진 일기는 김 씨의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더했다. 그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사진을 찍었다. 고독빛 노인 손.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 하루의 생각을 짧게 기록했다. 고독은 나쁜 게 아니다.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그가 삶을 해석하는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엔 결과 중심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과정을 음미하는 사람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서사적 회복력이라 부른다. 자신이 겪는 변화를 이야기로 풀어내며 정서적 안정을 되찾는 힘이다.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가 바로 그 서사적 회복의 통로가 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의 이야기는 시사점이 있다. 은퇴 후 가장 흔한 실수는 소비로 공허를 채우려는 시도다. 여행, 쇼핑, 외식 등으로 순간의 즐거움을 얻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김 씨는 그런 방식 대신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는 법을 택했다. 그는 카메라 한 대 값이면 여행 한 번 갈 수 있지만 사진은 내 안의 여행을 열어줍니다 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내 안의 여행이야말로 퇴직 후 삶의 본질이다. 바깥의 세상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의 내면을 다시 탐험하는 일이다. 퇴직 후의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극복은 가능하다. 그 핵심은 의미의 회복에 있다. 김 씨에게 의미는 더 이상 직장이나 직책에서 오지 않았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되었다. 길가의 꽃을 찍으며 느낀 감사, 낯선 사람의 미소에서 읽은 인간 및 노후를 보며 떠올린 가족의 얼굴. 그것들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좌표가 되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재평가의 전환이라 부른다. 과거의 성공 기준이 아닌 새로운 가치 체계로 자신을 평가하는 단계다. 은퇴 이후의 행복은 이 전환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김 씨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분명하다. 은퇴는 잃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보는 시기라는 것이다. 우리는 늘 미래를 향해 달려왔지만 정작 현재를 바라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퇴직 후의 시간은 그 배움의 시기다. 누군가는 그림으로, 누군가는 악기로, 또 누군가는 카메라로 자신만의 두 번째 눈을 갖게 된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태도다. 세상을 다시 보는 시선, 그 시선을 통해 자신을 다시 만나는 용기, 그것이 은퇴 이후의 진짜 자산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으로 세상을 다시 볼 것인가? 은퇴 이후의 삶은 정답이 없다. 다만 방향은 있다. 그 방향은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한다. 김성호 씨의 사진 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젊음이 아니라 관찰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이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마음을 열어 사람을 보고 그리고 하루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다.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인생의 풍경도 달라진다. 김 씨가 발견한 두 번째 눈은 우리 모두에게 잠들어 있던 시선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도 카메라를 들듯 마음의 렌즈를 들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찍기 시작하는 첫 번째 셔터 소리라는 것을.